일단 클튜 세팅인데요. 굳이 제 거 따를 필요 없고요. 제가 썼을 때 와 이거는 진짜 그림 속도가 짱 빨라진다 싶은 것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클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애들 있어서 그거랑 간단하게만 갈 겁니다. 본인이 나랑 설정이 다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빼가십시오. 자, 먼저 클튜 강좌 보이시나요? 저 오른쪽에 레이어가 있는 곳. 이제 안 보일 거야. 잠시만. 자, 쓸 것들만 설명해 줄게. 클리핑 레이어예요. 이렇게 레이어가 있잖아요. 레이어 2를 만들죠. 그 레이어 2에다가 클리핑을 씌우면은 레이어 1로 이렇게 클리핑이 됩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1에 그려놓은 곳에만 레이어 2의 그림이 그려져. 예를 들어 이게 레이어 1이야. 여기다가 레이어 1이야. 그 레이어 2를 여기다 클리핑했어. 그럼 아무리 그려도 이 밖으로 안 나가요. 제가 채색할 때 단색으로 회색을 깔고 거기다 클리핑 레이어로 채색들을 합니다. 파츠를 나눠서. 다음. 자, 밑그림 레이어랑 참조 레이어인데요. 얘는 나중에 쓸 데가 따로 있는데 당장은 안 써도 되거든. 약간 채색 툴 같은 거 있잖아. 페인트통 툴 같은 거 보면은 복수 참조할 곳을 고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 3에다가 이 참조 레이어 설정을 해놨어. 그러고서 복수 참조에다가 참조 레이어를 해놔. 그러면 해당 레이어가 아니라 그 참조 레이어까지 포함해가지고 페인트 툴로 인식을 해요. 자, 내가 참조 레이어를 이거 검은색으로 그렸어. 그 다음 위에다가 채색할 레이어를 선화를 그려. 그러면 여기다가 편집 레이어만 참조라는 페인트 툴을 사용하면 원래 이 주황색 안에만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편집 레이어만 참조 이 페인트 툴에다가 복수 참조를 하고 이 참조 레이어를 클릭을 해놓으면은 이것까지 인식해서 이렇게 채색이 돼. 이런 용으로. 나중에 본인이 쓰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 채색할 때 썼었는데 지금은 전 다른 방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레이어 잠금을 하시면요.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잠금을 달면은 이 레이어는 더 이상 움직여지지도 않고 여기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도 못합니다. 맨 위에 있는 레이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될 거 있을 때 달아두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선화를 따고 아래다 채색을 하잖아요. 그럼 채색을 하는 동안 선화 레이어를 잠가 놓는 거지. 안 그럼 가끔 선화 레이어 위에다가 채색하고 이래서 난리가 나거든. 나중에 고치지도 못해. 그 사람들 레이어 합쳐서 모르고 해버렸다라는 거 있잖아요. 스케치 위에 섬 따고 이런 거. 이런 것도 그 스케치 레이어를 잠금을 해놓고서 위에다 선을 따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은 투명 픽셀 잠금인데요. 이게 진짜 요망한 녀석입니다. 얘도 클리핑 레이랑 똑같아. 대신에 자,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투명 픽셀을 잠금을 해. 그럼 이것도 이 위에만 그려집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클리핑 레이어를 만들었죠? 그 클리핑 레이어가 그 1에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클리핑 레이어를 위에 또 만든다고 그 두 번째 레이어에 인식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얘도 1에만 인식이 됩니다. 그럴 때 2에다가 이 투명 픽셀 잠금을 하면은 이 위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피부 밑색을 깔아놓고 여기다 머리카락을 해놨어. 그랬을 때 2에다가 투명 픽셀 잠금을 하면은 피부 밑색 위에다가 이제 음영을 깔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에만 깔아지는 거지.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아래 레이어인데요. 이건 님들이 알고 있는 그냥 레이어 만드는 거고요.
이건 벡터 레이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 이 칸칸이 된 이 작은 네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확대하면 픽셀이 깨진다라고 하죠. 확대해가지고 그림이 깨지면 픽셀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일반 레이어고요. 이 벡터 레이어는 모든 게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네모가 아니라 무조건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세밀한 묘사가 안 돼요. 좀 많이 하면 오류가 맞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자기 혼자서 깔끔한 선으로 변경해버려서 묘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언제 쓰냐면은 웹툰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이랑 아니면은 선 딸 때만 벡터 레이어로 따시는 분들이 계셔. 그리고 벡터 레이어를 일반의 레이어에 결합하면은 그냥 일반 레이어로 변합니다. 그 다음은 폴더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폴더 안에다가 레이어들을 넣으면은 이 폴더에다가 속성 얘네를 변환시켰을 때 아래가 전부 한 번에 변환된다? 그리고 폴더를 2개 만들었어. 그럼 폴더 자체도 아래 폴더에다 클리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레이어 정리하기 좋은데요. 얘네로 색상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타색 사용하면은 기타색으로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거 피부색들 밑색들 깐 다음에 밑색들 어디다가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만약에 머리카락을 분홍색으로 칠했으면은 이 레이어를 분홍색으로 변환해놓고 아래 레이어를 피부색으로 칠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피부색으로 이렇게 변환해놔요. 그럼 나중에 채색할 때 알아보기 편하거든요, 수정할 때는. 그런 용도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녀석들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 단축키 알려드릴 건데요. 단축키 전에 여기부터 하자. 여기 도구 변경하는 거. 이거 도구들 애들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애들이 찾을 때 어려워하더라고. 도구 이거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거든요, 순서. 그리고 전 보통 2줄로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3칸으로 나눠서 해놨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3칸으로 나눠놨거든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그 레이어를 움직이고 확대하고 선택할 때 쓰는 것들. 자, 일단 얘네가 움직일 때 쓰는 애들이야. 그리고 얘가 올가미 툴이라고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저번에도 수업하다가 깨알로 말했었지만 채색할 때 올가미 툴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음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빠릿빠릿하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스포이드는 색 뽑는 거고요. 이건 이동하는 거. 이건 선택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건 확대하는 툴이에요. 확대는 이 옆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돼 있어요? 다행이네. 옛날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건가? 이번에 설치한 애들은 안 돼 있더라고. 그리고 가끔씩 레이어가 안 움직여요 라는 애들이 있는데 선택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레이어 이동, 통물 이동, 그리드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이용은 자 같은 거 켰을 때, 자 키는 법 이따 알려줄 거야. 자 같은 거 켰을 때 그 자를 움직이는 거고요. 톤 무늬는 나중에 여기다 소재를 여러분이 가져올 일이 생겨요. 벡터로 해서
화상 레이어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져오게 되는데 걔네 움직이는 거고요. 레이어 이동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이겁니다. 레이어 이동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선택 범위도 올가미만이 아니라 타원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요. 직사각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펜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린 모양대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 지우기도 있고 얘네도 이따가 자주 쓰는 것들은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이 오브젝트 이동하는 애들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나중에 3D 소재를 가져올 일이 생겨요. 그 3D 소재 움직일 때 써요. 아니면 화상 레이어 내가 가져온다 했잖아. 화상 레이어가 막 무늬 같은 거거든?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을 나중에 가져올 일이 생겨. 그때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옮기면은 그 걔네들이 한 번에 움직입니다. 이러면은 맨 윗줄 끝. 자, 그럼 이 중간에다 뭘 넣어냈냐면요. 그림 그릴 때 쓰는 거 넣어놨습니다. 펜, 지우개, 흐리개. 그리고 이거는 소재 툴입니다. 소재, 그라데이션, 에어브러쉬, 페인트. 전부 그림 그리고 채색할 때 쓰는 애들이죠. 얘네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나눠놨는데 편한 대로 합치셔도 돼요. 저는 마커 막 이런 것들 다 합쳐놨거든요. 심지어 펜에다가 그 그림 그릴 때 편하려고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넣어놨어요. 청이나 스타킹 그릴 때 필요한 거나 이런 것도 전 전부 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본인이 좀 더 익숙해졌을 때 자유롭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수채붓이랑 펜 같은 거 보통 맨 위에다 넣고 그 다음 지우개 넣고 흐리개는 이런 겁니다. 흐리개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소재 툴이 뭐냐면은 클립 스튜디오는 그 밖에 인터페이스에서 소재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다운받은 것들 모아놓은 곳. 얘네도 이 안에서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편하게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 그라데이션 맵들. 얘네 어디다 쓰냐? 사실 그림 그릴 때 채색용으로는 안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이건 어디다 쓰냐? 나중에 그라데이션 맵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소재로 뿌리는 건데 걔네를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깔고 이 속성 있지? 여기서 막 스크린, 오버레이 이런 걸로 변환을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색감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색감 조절 용도예요. 아니면은 웹툰 같은 거 그릴 때 아래 막 검은색, 흰색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좀 내려고 위아래 색상 다르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라데이션을 사용합니다. 자, 에어브러쉬예요. 얘도 되게 쓸 일이 많습니다. 일단 에어브러쉬로 채색하는 건 추천을 별로 안 드리는 게 얘 진짜 밀도가 안 나오고 완성을 덜 한 것처럼 나와요. 전체로 그림이 엄청 흐리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로는 보통은 그거를 배포하시는 분이 화면에 적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마다 달라서 본인이 좀 이거 마우스 휠로도 움직이거든요? 마우스 휠로 하나씩 움직여가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불투명도는 항상 조절을 해야 하고. 에어브러쉬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채색을 할 거야. 내가 만약에 머리카락 그림자를 채색을 하려고 해. 피부고. 그러면은 위쪽이 더 어둡겠죠? 머리카락이랑 가까우니까. 그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카락 할 때 위쪽은 빛을 받고 아래쪽은 빛을 안 받으니까 아래쪽이 더 어둡겠죠? 그럼 살짝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 스프레이나 노이즈인데 이건 익숙해지시면은 본인이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림 그릴 때 연출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부드러움, 이 에어브러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페인트, 다른 레이어 참조는 여기 있는 모든 레이어를 참조해서 그 선들을 피해서 색을 칠합니다. 편집 레이어만 참조는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레이어 안에서만 색을 칠합니다.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에어스하고 칠하기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안에만 칠해집니다. 덜 칠한 부분에 칠하기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덜 칠한 부분을 선택을 하면 거의가 칠해져요. 얘네 모두 그 옆으로 이동하면은 좀 더 자세히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번에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는 분들은 이 창으로 들어가서 틈 닫기나 인접 픽셀 선택 3개, 5창 하나씩 다 건드려 보면서 수정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거는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은 이 설정 같은 거 사람들이 해놓은 거 올려놓은 게 있거든? 그런 거 보고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아래는 뭐냐? 이 아래는 전 잘 쓰지 않지만 마무리나 추가할 때 쓸 것들? 이런 애들 넣어놨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아예 안 써서 모르겠네. 벡터선 할 때 쓰는 거라고 듣긴 했는데. 자, 여러분이 자주 봤을 거예요. 제가 대칭자 쓰는 거. 대칭자 쓰면은 이걸 기점으로 양옆에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대칭자를 쓰실 때 Shift를 누르고 그으면은 아래로 일자로 그어집니다. 처음 그은 거 기준으로 일자로 그어져요. 이 용도로 씁니다. 그 투명 픽셀 이동하는 그냥 내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건데 이건 이따 키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림 전부 완성한 다음에 인체 수정할 때 쓰거든. 자, 이게 이제 직선, 사각형. 이것도 Shift 누르고 하면은 정사각형으로 그려지고요. 타원도 마찬가지고요. 직선도 Shift 누르고 하면 일자로 그어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들어가서 옆에 설정에서요.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시면요.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필요하신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 알려드리는데 이거 자 설정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이 계속 일자로만 그어져. 분명 나는 선을 이렇게 긋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일자로만 이렇게 그어져.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위에 꺼놨거든요. 어딨지? 난 안 써서 꺼놨는데. 아무튼 님들은 위에 보면은 이 레이어 이름 위에 창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이 아래인가? 뭔가 길게 창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거기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무슨 이런 자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걔네가 파란색으로 켜져 있으면은 직선으로밖에 안 그려집니다. 자, 직선으로만 그려지거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자나 그리드 이런 거 따라서만 선이 그어져요. 혹시 그런 오류가 있다면 그게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뭐 이거는 웹툰 그릴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컷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컷 안에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것도 말풍선. 꼬리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거는 벡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벡터 레이어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벡터선을 그었을 때 얘네로 해서 벡터선 잡기에서 선만 따로 움직일 수 있거나 벡터선 연결해서 떨어져 있는 선 2개를 이을 수 있거나 선폭 수정으로 얘네를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된 애들의 선 굵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벡터 레이어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옆에 있는 도구 설정이 끝났습니다. 저렇게 좀 순서대로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이런 파일로 들어가셔서 단축키 설정을 하실 거예요. 이 단축키 설정을 키실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설정하신 분들은 안 건드려도 되고요. 저랑 굳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들 중 단축키가 없는 애들도 있거든? 이 없는 애들일 때는 좀 넣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처음에 단축키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단축키를 쓰면은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진짜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옆에 메모장 같은 거 켜놓고 가능한 단축키로만 누르려고 노력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자, 적어드릴게요. 레이어 삭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 그냥 삭제하는 거 이거 아마 처음에 딜리트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딜리트로 바꿨습니다. 그 투명 픽셀 잠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아우 선이 안 그어져. 이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아우. 저 이거 Z로 해놨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투명 픽셀 풀립니다. 그러고 아래 레이어로 클리핑. 컨트롤 W입니다. 그러면은 아래 있는 레이어로 이렇게 클리핑 돼요. 그러고 레이어 결합. 아래에 있는 레이어랑 결합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메모장에 적어서 복사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겁나 효율 떨어지는 짓을. 짜잔. 바로 색상 바꾸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왼쪽에 보이시나요? 색상 두 개랑 아래에 있는 투명 픽셀? 이거 어디다 쓰냐면요. 일단 이 세 개의 색상으로 돌아가면서 바뀌는 건데 대칭 자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지우개가 안 먹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우고 싶어. 근데 지우개를 쓰면은 이 한쪽만 지워지고 양옆이 똑같이 안 지워지거든요. 이때 C로 색상을 바꿔서 이 투명으로 바꿔. 그러면은 펜 취급돼서 양쪽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우개 대신에 저걸로 사용합니다. 지우개 대신에 쓰실 수 있어요. 대칭자 지우개로는 양쪽 다 안 지워져요. 한쪽만 이렇게 지워져. 양옆이 똑같이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C로 투명 색상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일반 펜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색할 때 밑색 여러 개 써야 될 때 씁니다. 왜 돼? 이걸로 저번에 어떤 애도 이거 왜 같이 안 지워져요? 이러면서 나한테 문의하던데? 뭘로 지우신 거예요? 응? 뭐야? 뭘로 지운 거야? 아무튼 그러고 C 누르면 굳이 지우개 안 눌러도 되니까요. 스냅 지우개도 되는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 레이어 변형 잘못 썼어요. 컨트롤 T입니다. 하면은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자꾸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선택 해제.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컨트롤 D 누르면 선택 해제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눈끈자 전 합쳐서 해놨거든요. 컨트롤 R인데 이걸 어디다 쓰냐면요. 나중에 좌우 대칭 맞춰서 칸 그려야 되거나 아니면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런 거 할 때 씁니다. 그리고 자 없애기인데 대칭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대칭으로만 그려지잖아. 근데 만약에 난 이쪽에만 뭔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컨트롤 F로 하면 자가 꺼집니다. 그린 다음에 다시 컨트롤 F로 자를 킬 수 있어요. 정확히는 껐다 키기입니다. 이게 보통은 단축키가 키보드 모양이 뜨고 그 위에서 수정할끔 돼 있는데 컬트가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편하게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 표에서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 바꾸셔야 될 거예요. 색 변경인데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설정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옆에 보면 이 효과랑 포연색 보이시나요?
이 효과에서 레이어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이제 이 위에 선을 따고 싶어. 그럼 보통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도 선 따면서 헷갈리거든요. 너무 선을 낮추면은 너무 투명도를 낮추면 안 보이고 애매하게 하면은 선 따는 거랑 헷갈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스케치 레이어에 컨트롤 B를 해주면 색상이 변합니다. 두 명 그릴 때는 저는 레이어 각자 한 다음에 한 명은 레이어 컬러를 또 다른 색으로 바꿔놔요. 그럼 구분도 됩니다. 그래서 전 이거 스케치할 때 사용해요. 아마 내가 그림 그린 거 본 애들은 많이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위에 선을 땁니다. 저런 용도? 이거 생각보다 유용해요. 나는 죽어도 투명도를 아무리 낮추고 해도 스케치 아래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다른 건데 픽셀 이동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옮겨왔는지 모르겠어요. 창에 가면은 퀵 액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메쉬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단축키로 넣어놓거나 방법 찾아서 여기에 넣어두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벡터 레이어가 아니라서 깨져요.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해야 되냐면요. 진짜 미세하게 일부만 그냥 조금 움직일 때. 아니면은 그림을 전부 완성한 다음에 하면 좀 덜 깨집니다. 그러니까 채색까지 해서 모든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쓰시면은 조금 덜 깨져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왜 네모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으로 바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네모로 채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그림이 점점 탁해져요. 사람들이 이 명암을 할 때 명도를 낮춰야 하잖아. 픽셀 유동화 퀵 액세스에 있는 메쉬 변형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똥색을 쓰거든요. 이거 사진이랑 다시 보기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근데 삼각형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똥색이 덜 됩니다. 채도가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높아져. 그래서 삼각형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에 있는 거 바꾸시면 됩니다. 어차피 도구 설명들은 나중에 이해가 안 될 때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네는 지금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굳이 저랑 똑같이 안 바꾸고 다른 본인 편한 키로 바꾸셔도 상관없고 근데 대신 얘네를 옆에다 항상 띄워놓고 외우려고 좀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펜 같은 것도 자주 쓰는 펜들은 단축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컨트롤 B 눌러보실래요? 제가 이거를 추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추가한 건가? 아니면 원래 있는 건가? 컨트롤 B 그대로 된대요. 원래는 레이어 컬러인가? 컨트롤 W 원래 다른 건데 레이어 결합 옆에다가 두려고 제가 W로 바꿨어요. 레이어 옵션 들어가셔서요. 레이어 색상 팔레트
레이어 컬러 사용 전원. 이건 적어놔야겠다. 아, 펜이 끊겨. 단축키 설정 옵션 레이어 속성 팔레트 레이어 컬러 사용 전환. 왜일까요? 설마 얘도 금액 따라 다른가? 왜냐면 저는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근데 비싼 거 사신 분들은 여기에 나중에 3D 레이어를 그냥 선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거든? 효과에서 한번 컬러가 설정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옆에 레이어에서 일반 용지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단축키가 전부 적용이 안 돼요? 왜지? 나 나중에 카페에 좀 올려주라고 설정한 것들. 다른 거랑 겹치나? 다른 단축키랑 겹치나? 난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뭐뭐 안 돼? 컨트롤 T 같은 거 안 돼? 이건 도구니까 되나? 클리핑 같은 거 안 돼요? 레이어 만들고 컨트롤 E. 응, 레이어 삭제랑. 엥? 왜지? 구글에 검색해 보셔야겠는데? 아니면 완전 초기화해본 다음에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애들이 아예 쓸 줄 몰랐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아니 툴부터 쓸 줄 몰랐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넣었습니다. 더 있나? 한영키? 근데 다른 것들은 된대. 이 가운데 있는 거? 얘는 효과만 위에 넣어놨고 그 브러쉬 크기 변경, 종류 변경 이런 거는 이 옆에 그냥 하나로 모아버렸어요. 그 컬러 히스토리는 제가 좀 채색하면서 많이 써서 아래다 둔 건데 이거는 선택으로 하시면 될 듯. 아,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이란 게 오른쪽에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 게 좌우 반전하면 그림 틀린 게 보여요. 상하 반전도. 그 다음에 여기 좌우 반전 왼쪽에 있는 거 하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와. 그리고 서브뷰라는 게 있는데요. 폴더로 해가지고 가져오시면은 여기다 자료 띄워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 굿. 근데 저거 잘못 만들었어. 뭔가 불편해 저거. 저거는 포토샵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포토샵은 옆에 띄워놓으면 그것만 흑백으로 바꿔서도 막 볼 수 있거든? 근데 클튜는 안 되네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숙제하실 때랑 그림 그리실 때 쓰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이거랑 관련 없는데 애들이 나한테 그냥 많이 하는 질문인데 명암 넣을 때 곱하기랑 발광 레이어 쓰냐 하는데 저 아예 안 써요. 써도 상관없는데 나는 곱하기 레이어 쓰면 그림이 너무 어두워지고 발광 레이어 쓰면은 묘사한 것들이 전부 하얀색으로 묻혀버려서 그냥 팔레트에서 예측해가지고 비표현합니다. 그림자 넣을 때도 이거 어차피 다음 수업에 나오는 건데 직접 그림자 색을 선택해가지고 채색해요. 이거 애들이 그림 그릴 때마다 질문하더라고. 그런가? 그리고 이거는 아마 처음 써보는 애들은 힘들어할 텐데 팁? 이렇게 선을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경계 효과로 해가지고 여기다 선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그린 건 되는데 캐릭터 그린 다음에 선 추가할 때는 깔끔하게 안 되고 무슨 옆에 막 이런 점 같은 거 막 떠다니고 그래요. 아니면 막 이게 막 자글자글 거리는 상태라든가. 근데 팁이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그다음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원하는 선 색깔로 전부 칠합니다. 투명 픽셀 잠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이게끔. 그다음 투명 픽셀 잠금을 해제하고 필터, 선화 수정을 해서 선폭 수정을 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선 따기 싫어서 밑색으로 도형으로 그림 그린 다음에 이걸로 해서 선화 추가해요. 그런 거? 그 정도? 그리고 애들이 저번에 투시할 때 그러면은 볼록 렌즈 효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는데 그거 전부 다 필터에 있습니다. 변형 어안 렌즈 쓰시면 돼요. 잠깐만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끝내자.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 다시 보기로 보십시오. 녹화번호로.